비록 환자를 과도한 정도의 좌절, 긴장에 노출시키는 것은 피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그것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는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대체로 접촉 기능에 반응하는 것은 치료사가 상징적으로 좋은 가슴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한다. 아주 섬세하게 반응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아기가 그것을 원하는 그 순간에 항상 그것을 제공하거나 아기가 안아주기를 원하는 순간마다 그를 안아줄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조만간 좌절스러운 대상을 다루는 환자의 습관적인 패턴은 활성화된다. 분석가가 정서적으로 더 중요해질수록 이런 패턴은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 전이 대상으로서의 분석가에게 이 병리적인 방어는 정서를 집중시킨다. 항상 우리가 내담자들을 만날 때 그 내담자들이 편안하게 어떤 불편함이 없이 자기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정서나 혹은 기억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긴장이 최소화되는 상태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항상 그대로 워킹하지는 않아요.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가 과도한 좌절이나 긴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애를 쓰긴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반드시 좌절이나 긴장은 생겨난다는 얘기 대부분. 여러분 일상 삶 안에서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상대방하고 관계에서 긴장이 발생하죠. 그 내담자가 접촉을 해올 때 그 접촉에 반응하는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환자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우리가 대답을 해주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환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인터벤션을 하더라도 상담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반응을 하지만 그 반응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그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인터벤션도 확실하게 상담자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어린아이의 예를 여기서 들고 있는 거죠.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엄마가 아이가 젖 먹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안아서 아이의 젖을 주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젖을 먹고 싶어 할 때마다 엄마가 젖을 줄 수는 없어요, 우선. 아이의 상황을 봐서 꼭 젖을 줘야 되는 게 젖을 주지만 지금 젖을 주지 않아도 되고 엄마가 지금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가 원할 때마다 젖꼭지를 물릴 수 없는 거죠. 아이가 원할 때마다 젖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아이가 그젖 먹고 싶은 시기를 딱 맞춰서 엄마가 젖을 주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엄마가 딜레이 되는 아이는 지금 당장 젖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2, 3분 후에 나타나거나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좌절이라 이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텐션이나 프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좌절이나 긴장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이런 이상적인 상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 안에서도 상징적으로 어쩌면 상담자가 모성적인 존재가 된다고 할 때 그 모성적인 존재가 항상 내담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삶 속에서 내담자가 어느 상황에 있거나 실제 삶 속에서 이분들은 항상 긴장이나 좌절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가든지 좌절이나 좌절로 인한 긴장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에 와서 배우는 건 이 좌절로 인한 긴장 혹은 공격성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상담자가 공감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를 탓할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인터벤션을 한다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실패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그걸 잘 감지할 수도 있고 감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건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모습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는 어떤 대상의 모습을 상담자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좌절로 인한 긴장, 프러스트레이션, 텐션이나 프러스트레이션으로 생기는 어그레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경험은 그러니까 일상 사회 속에서 항상 하고 있는데 이게 전이 속에서 이 상담 상황 속에서도 마치 자기의
과거의 원대상이나 어머니에게 느꼈던 정서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계속 좌절시킨 사람이면 이제 지금 상담자가 자기 얘기를 제때 잘 들어주지 못하는 게 화가 나는 거죠. 긴장이 오기도 하고 이런데 좌절로 인한 불편함, 좌절로 인한 긴장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보통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패턴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불편할 때 어떻게 하는지. 내담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좌절이 생기고 좌절로 인한 긴장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이 전이 속에서 이 상담자에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전이 정서가 있을 때 이때 저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이 저항이라고 그러죠. 이때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사람 패턴은 말을 그냥 안 해요. 어떤 분은 선생님이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자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선생님한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선생님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답답해요라고 자기를 공격하는 패턴. 제가 불편하다. 선생님하고 관계에 선생님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못하고 내가 불편하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의 방식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 어떤 좌절, 긴장이 있을 때 이분들이 행동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 패턴이 이 상담 안에서 그냥 어떠면 잘 상담자가 이걸 담아주면서 그렇지만 이런 긴장이나 좌절이 있을 때 이분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그 상대방들이 말하자면 원대상,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분에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분들을 포용해낼 수 있는 상담자가 제공하는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런 좌절 공격성이 있을 때 계속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버텨거나 철수해버리거나 혹은 빈말만 계속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상담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전이가 일어나지만 그 전이 속에서 원래 대상 관계나 혹은 이 상담 상황이 아니고 이분의 일상 삶 안에서 이분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회사에서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이분들이 그런 긴장에 있을 때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패턴을 이분은 또 드러낼 텐데 이게 저항으로 나오는데 이때 그 저항을 잘 받아줌으로써 오히려 이분이 저항하지 않고 자기 정서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분이 과거나 혹은 상담 밖에 실제 삶 속에서 이분이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방어 패턴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 자격적인 환자를 돌보는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해서 좌절로 인한 긴장, 좌절로 인한 공격성을 이분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아이가 한 번도 울지 않고 어린 시절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아이가 불편할 때마다 아이를 완벽하게 키워낼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상담자도 내담자에게 공감하고 내담자의 정서를 안아주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이분이 좌절 공격성을 느끼게 된다는 그 좌절 공격성을 느껴야만 상담이 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걸 패러닥시컬하게 이분을 온전하게 다 공감해 줘야 되지만 그렇다면 온전하게 공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은 또 불가피하게 공감에 실패가 일어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치료의 조건, 치료의 세팅, 치료의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적으로 이분에게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상담자를 경험하게 되는 이 불만스러운 상담자를 경험할 때 불만스러운 원대상이나 세상 속에서 만나는 불만스러운 많은 대상들하고 관계에서 이분이 그때 그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행위했던 반응했던 그 패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가
제시한다는 게 중요하다. 강렬한 어떤 전이 정서, 밖에서 느끼는 정서나 과거의 원대상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이러한 정서들을 느껴서 이분이 꼼짝을 못하고 자기 원래 부적응적인 어떤 패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담자가 밖에 있는 대상이나 원대상하고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치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상담자는 말하자면 과거의 원대상에게 화나게 하는 것 같은 정서를 우리에게 계속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우리가 역전이가 우리가 느끼는 정서가 이분이 준 정서, 과거에 어머니가 느꼈을 정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자꾸 울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때마다 화가 났었다고 한다면 나도 지금 화가 나요. 이분이 하는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럼 그때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담아내면서 이분이 왜 그러는지 스스로 과거의 패턴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 과정을 인내롭게 가면서 이분이 새로운 반응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분은 평생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반복 충동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똑같은 어떤 행동 패턴을 가져왔었는데 상담 세션을 통해서 상담자의 적절한 개입 혹은 어, 상담자의 담아주기를 통해서 혹은 상담자의 담아주기나 안아주기를 통해서 혹은 적절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이 과거의 패턴과는 다른 패턴으로 이러한 좌절 긴장이나 좌절 공격성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이분이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과거의 병리적인 방어를 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서 보셔야 돼요. 그 이분들이 반응하는 것은 그러니까 좌절 긴장이 생기는 좌절 공격성이 있을 때 이분들은 거기에 굉장한 정서가 실리죠. 이분들에게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 정서적인 반응이 원래 패턴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방어 패턴 속에서 이분들의 강렬한 정서가 실리는데 그러한 정서가 실린 어떤 방어를 우리가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스파르타니스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따라가 보죠. 이런 패턴들을 다루기 위한 시도를 하기 전에 신중한 연구가 요구되며 각각 상이한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이 대상이 분리되고 구분된 대상으로서 그 순간에 관계되어지는지를 먼저 파악한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으로 전이가 대상 오이디푸스 전이인지 아니면 완전히 자기애적 전이인지를 파악한다. 환자가 확실히 대상 지향적일 때에는 미숙한 패턴이 대상 전이 저항으로 식별된다. 그가 대체로 분석가를 나로서 또는 실제하지 않는 존재로서 관계하거나 분석가의 참여나 영향을 느끼지 못할 때 그 패턴은 자기애적 전이 저항으로 분류된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초심리학적 설명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스파르타니스 방식으로는 우선 현상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내담자가 상담자와 분리되어 있는 상담자를 자기와 분리된 대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상담자를 자기의 일부로 느끼거나 자기와 같은 존재로 느끼거나 이래서 분리되지 않은 존재로 느끼고 있는지가 우선 가장 중요한 구별이라는 얘기예요. 내담자가 상담자를 느낄 때 상담자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이걸 보통 우리가 대상전이라고 불러요.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라고 부르는 거죠. 대상이라고 할 때 대상이라는 말은 보통 정신분석에서는 대상을 사람을 얘기하는 경우 자기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자기하고 구별되는 대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어떤 환자는 상담자를 독립된 사람으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그 상담자가 따로 실제하지 않은 존재로 느끼고 자기의 몸에 자기의 신체의 일부로 느끼거나 상담자의 여러 인터벤션에 전혀
합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말로 우이독경이란 말이죠. 소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 소나 말은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상징의 세계에 충분히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프리버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 언어적인 상태. 혹은 프리 에더펄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디푸스키를 충분히 지나지 않은 상태. 오이디푸스키를 충분히 건너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엄마하고 아직은 합체된 엄마와 자기가 하나라고 느끼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징의 세계에 충분하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언어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건 그 사회의 컬처죠. 언어나 문화 혹은 제도 혹은 그 규범, 그 사회 규범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아직은 규칙을 자기 안에 내재화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면화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 대상과 자기를 분리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 전이를 이걸 자기애적 전이라고 그래요. 대상과 자기를 구별해내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어떤 저항을 한다고 할 때도 이 자기애적 전이 상태에서 저항이면 자기애적 전이 저항이라고 부르고 대상 전이 상태, 나를 독립된 사람으로서 보고 그 독립된 대상에 대해서 미움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싫은 정서를 투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를 독립된 대상으로 보고 하는 전이 정서를 느끼는 이런 상태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이 자체를 대상 전이와 자기애적 전이로 우선 크게 나누고 그러면 그 전이 정서로 인해서 저항이 일어났을 때 그 저항을 두 가지로 나눠서 대상 전이 저항과 자기애적 전이 저항으로 나눈다. 이렇게 우선 설명을 드려요.